자, 제주팟닷컴이 준비하는 이슈 인터뷰,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의 청년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또 굉장히 애정하는 제주도 의회의 두 청년 정치인, 청년인지 중년인지 장년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마음 많은 청년 두 정치인 모셔보겠습니다. 다수당대로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실물로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예. 뭐 정치를 해야 될 얼굴이 아니고 이거는 뭐 연예인을 해야 될 아이고, 비주얼인데. 아닙니다. 네. 그다음은요. 네, 국민의힘 강경문 도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경문 도의원님. 네, 또 아주 오랜만에. 저하고 예전에 또 우리 우야 이런 거 팝. 할 네. 때가 있어가지고 네. 어느새 보니까 출세를 하셨더라. 아유, 선배님도 저희 그때 우영판 멤버 중에 제일 출세를 하셨어, 이분이. 아, 감사합니다. 뭐 거기서 뭐 이제 미술관장도 나오고, 네, 우리 대학 교수도 있으시고, 네, 저만 개털이네요. 선배님도 농담입니다. 여기 스튜디오도 너무 좋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저 두 분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 좀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의원님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지홍 의원님 한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12대 제주도에 입성하게 된 지금 상임위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지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네. 예.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죠. 보건복지 안전. 네. 전부 네. 아닌가? 네. 자, 강경문 의원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형 강경문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환경도시위원회고요. 특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현지홍 의원님도 사회보장특위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는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도시도 하고 미래도 하고 예. 이것저것 다 하시네요. 뭐 1인 3역, 3, 4역은 뭐 기본이다. 제주도 의회 의원은. 예. 예. 그렇게도 티가 잘 안 납니다. 아니, 저 어쨌든 두 분이 이제 도의원인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청취자분들께서 요거를 저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네. 정치인으로서의 현지용, 정치인으로서의 강경문 말고 인간 현지용, 인간 강경문, 나 이런 거 좋아한다. 난 뭐 축구 좀 잘한다. 나 뭐 낚시 좋아한다. 뭐 요런 거 없습니까? 좀 우리 인간적인 면모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 역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거는 예. 처음인 것 같은데, 뭐 단순히 뭘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아, 막걸리를 예, 좋아하시는군요. 막걸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네. 우리 저 강경문 의원님은 저 막걸리도 좋아하고요. 예. 저는 맥주도 좋아합니다. 네. 맥주도 좋아하시고 예, 소맥도 좋아하고요. 소맥도 좋아하고. 굉장히 저 두 분 아무튼 취향이 네. 굉장히 서민적이시다. 아니, 서민적이기보다요. 예. 그 많은 여성분들이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막걸리가 예전에는 막걸리 병을 보면 칼로리 표시가 없었어요. 그랬나요? 네네네. 최근 막걸리 우리 보시면 뚜껑은 하얀 뚜껑, 초록 그렇죠. 뚜껑. 그 정도까지는 보는데, 아는데, 근데 막걸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병이 한 7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소주나 맥주에 비해서는 아주 저칼로리여서 예. 어쩔 수 없이 술을 하셔야 된다고, 술과 이제 다이어트를 같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막걸리를 드시라. 막걸리를 드셔라. 제주 막걸리를 좀 드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런 또 꿀팁이 있었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소맥에서 막걸리로 바꾸도록. 네, 저 언젠가 한번 우리 저 두 청년 의원님 모시고 한번 음주 팟캐스트를 한번 다음에 이제 막걸리를 놓고 한번 불러주시면 해봐야겠다. 오겠습니다. 네,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그 두 분 이렇게 좀 굉장히 살갑고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런 톡톡 튀는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1년 정도 좀 넘으셨죠. 두 분이 도의원으로 활동하신 게 1년 동안의 소감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저 강경문 의원님 한번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1년이 이제 좀 지났죠. 뭐 1년 1개월 이제 1년 2개월째 들어섰는데 뭐 저는 처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저 역시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정말 밖에서 보는 거와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틀리다. 그리고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상임위 활동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본 예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작년은 너무 바쁘게 돌아갔던 것 바빴다. 같아요. 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의회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대의 기관이잖아요. 네. 와서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진짜 들어오면은 어쨌든 발로 뛰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그 1년을 돌아보면 바쁜 한 해였고 그리고 그런 민원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맥을 짚는 그런 거 배우는 1년이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강경문 의원님의 도의원으로서의 1년은 앞으로 이제 3년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시행착오를 하는 그런 1년이었다. 네. 예, 이렇게 고급지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그보다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 한의학도 맥을 짚어야 진찰을 하잖아요. 아, 맥. 맥을 예. 짚는 맥을 그랬다. 짚는 예, 1년이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끝까지 뭔가 하나 포인트를 또 얹으시려는 네. 그래, 자, 강경문 의원님의 1년 들어봤고요. 이제 현지용 의원님의 1년은 좀 어땠습니까? 어떤 예. 1년이었습니까? 뭐 저 역시도 뭐 강경문 의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의회를 들어오면서 특히 주변 가까운 주변에서 거는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음. 이게 스스로에 대한 저희한테는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요런 그렇죠. 것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는데 예, 예, 돌아보면 아쉬움 투성이고 예. 예. 부족함밖에 안 느껴지고 뭐 남는 건 창피함밖에 없는. 그래서 예, 예. 앞으로는 남은 3년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1년인 것 같습니다. 아하. 반성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1년. 네, 네. 이거 너무 자기 비하 아닌가요, 이거? 제 스스로에 나 대한 이런 거좀 기대가 잘했다. 예, 나 이런 기대가 거좀 좀 잘했다. 예,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것도. 예, 예.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제가 모 재선 3선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두 분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예,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고. 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두 분의 1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근데 제가 도의원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도의원 돼가지고 한 1년이 지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아. 아유, 저 누구 이 도의원 되다니, 아유 예전에는 저 뭐 여기도 뭐 자주 오고 뭐 어디 대소사도 잘 챙기고 뭐하고 한게만은 도의원 되난 영 얼굴 보기 힘들은 게 혹시 이런 거 두 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 먼저 얘기할까요? 예. 나. 들어봤습니다. 야 섭섭하시겠다. 예, 나는 잘 돌아봤는데 이건 오해다. 자,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 오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민원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오면은 일단은 선배님들 그리고 평소에 못 봤던 분들이 돌아보는 게 정말 많았던 거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웠던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는 아까 말한 뭐 막걸리 자리, 술자리가 근 1년 사이에 없었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동창회도 못 가고 다른데 예. 우리 의회 활동이라든지 뭐 우리 관련 상임위 관련해서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를 좀 못 봤던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서운하다라고 해서 소주 한 잔 먹으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아, 가끔... 저뿐만 아니고 예. 우리 현지용 의원도 같을 거라고. 그럼 뭐라고 해명을 하십니까 그러면? 근데 이해를 해줘요 친구들.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야 경문아, 너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 이젠 벗들도 안 돌아보고 너 이제 도의원 되나 많이 바뀌어서 친구들 머랭 꽂는 거 너 귀 안 들어감시냐? 야 제일아, 나 지금 옆에 중요한 손님이 있어 보니까 좀 이따 전화하면 안 될거냐? 알았죠.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 나중에 나가 소주 한잔 사켜게 좀 두 이따 번 다시 전화하지 마. 전화하거라 좀 미안하다 해. 요렇게 마무리하시는 건가? 또
이건 뭐 저 어차피 강경문 의원님하고 저희 그냥 농담이었고 네, 상황극이었습니다. 네, 예. 현재용 의원님 어떠세요? 강경문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현지용 의원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야, 이거 봐, 이거 안 돼. 아니 이게 왜 다르면 제가 원래 성격상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요? 이 도의에 오기 전에 네. 제가 어쨌든 서울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네.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의원이 돼서 예. 주변에 이제 인사도 많이 드리고 알리게 돼서 오히려 저는 좀 좋은 의미의 변했다. 좋게 변했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맨날 어디에 짱 박혀가지고 어디 있는지 살아신지 죽으신지도 모르게 하면은 이젠 도의원 되난 여기도 나타나은행 이런 것도 챙기고 저런 것도 건사하고 일단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다니는구나. 예. 그거를 구분해 줘야 돼요. 서울에 있을 때랑 제주도에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저는 그렇죠. 계속 제주도에 있었다는. 우리 저 강경문 의원님은 늘 제주도에 계셨던 거고. 아이 그렇습니다. 예. 참 두 분의 톡톡 튀는 대답. 정말 재밌습니다. 예. 그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차피 또 이제 도의원,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서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그래도 내가 도의원 전에는 내가 도의원이었으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도의원이 돼 보니까 그때 내가 요런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진 게 아닌가? 실제 도의원이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밖에서 봤던 도의원의 모습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느끼는 어떤 경험하고 느낀 모습 요게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두 분도 좀 약간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혹시 현재용 의원님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건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일단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의회에 관심이 없었다. 네. 그건 저뿐만 아니고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도민들도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지역구 내 지역구에 사는 도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1인이었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좀 깜짝 놀라는 게 어떤 중앙부처나 어떤 국회보다도 더욱 열심히 하는 구성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원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의회를 움직이게 하는 이 구성원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뭐 밤낮, 주말, 휴일 반납하면서까지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구나. 또 의원님들 역시도 엄청 치열하게 열심히 뭔가 하시는구나.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근데 다만 안에서 느꼈던 거, 밖에서 느꼈던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의회 광역의원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좀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한계는 밖에서 봤을 때나 안에서 직접 느꼈을 때나 이거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또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던 그 한계라는 것이 안 해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해도 되고 수긍도 되고 또 이걸 그래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일반적으로 도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일단 정치라는 큰 틀 안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왜 못하느냐에 대한 비판을 그때마다 우리가 변명을 할 수는 없으니 이걸 뛰어넘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경문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밖과 안. 아까 지금 이 토론을 토론보다는 이런 얘기를 이거 토론이 아니고 이거 잡담이죠, 잡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티타임을 했잖아요. 티타임을 했을 때 우리 고재일 선배님께서 로컬로 뛰기 힘들다. 힘듭니다. 이 언론에서 특히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로컬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이 친구들도 보면은 여의도나 용산 그런 얘기만 듣지 제주도 얘기 정서를 잘 모른다. 아까 저희 공항은 이슈화 되지만도 그래도 이것보다는 중앙 정치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 이제 기초단체 부활 같은 것도 지금 이슈화인데도 거기보다는 여의도나 용산 그리고 잼버리 등 기타 등등등.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나도 그냥 저 여기서 행정체제 개편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도 그냥 저 김건희 여사 얘기나 할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 도의회에 관심이 좀 적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뭐 사실 지난 11대도 도전을 했는데 안 돼서 다시 12대 도전 끝에 이렇게 됐지만 저는 우리 현지용 의원님과 틀리게 도의회에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만나러도 많이 다녔었고 그럴 때 느낀 게 그렇거든요. 아, 도의회 문턱이 좀 높다. 높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의회에 들어가면 문턱을 한번 낮춰보고 싶다. 근데 막상 들어와 봐서 이렇게 했을 때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뭐저 사무실에 오면 아시겠지만 아우 멋집니다. 약간 카페 분위기로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주인 없을 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예, 얘기도 밖에서 들을 수 있게끔. 자 여러분 저 커피 마실 데가 없으면 우리 의원회관 3층입니까 2층입니까? 2층 200. 2층에 있는 강경문 의원님실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물고기도 키우고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 하나는 칠판을 없앴어요. 그 일정표 아마 일정표? 예, 의원님 방에 아마 저만 칠판이 없을 걸로 저는 아는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예. 그리고 직원이 썼다 지웠다 하는 것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해서 조금 변화하고자 해서 칠판을 없애봤고 그리고 그런 그 의자 같은 것도 배석도 따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상석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바꿔보고 아무튼 상석도 빼고 최대한 그 민원인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수평적인 분위기와 요런 걸 통해 가지고 도민들과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의원실을 만들어 놓고 예, 싶다. 제가 저번에 느꼈던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음. 그렇게 했다라는 거 보여지고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두 이 청년 의원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때까지 많은 의원님과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 아무래도 이제 청년 도의원이시고 청년 정치인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어떤 마인드, 어떤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느껴지네요. 그 제가 사실 오늘 또 두 분을 모시게 된 게 최근에 우리 저 제주도 의회에 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사실 12대 도의회가 좀 청년 정치인들이 좀 그나마 많이 진출하셔가지고 좀 기대도 많이 하고 도민들로부터 좀 어떤 많은 평가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게 좀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청년 정치가 특히 좀 약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게 강경흠 전 도의원의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성매수 의혹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서 두 분 의원님은 요 논란을 좀 혹시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좀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이게 개인 정치인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 개인 정치인. 네. 이게 청년 정치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청년 정치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의 나이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합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강경흠 의원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이걸 비단 청년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그 부분은 좀 지양해달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셨잖아요. 예. 그 말은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 거여서 뭐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좀 그런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도 좀 생각한다. 사퇴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퇴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기를 내고 내린 결정이다. 그 결단을 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많은 도민들이 좀 화가 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화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강경문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름이 비슷합니다.
예, 저한테 주소록에 보면 가장 앞쪽에 띄는 그런 이름들이죠. 예, 전화가 또 많이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무실도 바로 옆방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또 이름 순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예. 미음이 먼저고 다음 히읗 들어서 그래서 참 바로 옆에서 저는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전 가슴이 아팠다. 뭐 당을 떠나서 제주도에서는 학연, 지연, 괜당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괜당입니다. 그래서 괜당 그리고 형의 입장으로 봤을 땐 가슴이 아팠고 특히나 음주운전 그 무리를 일으킬 때는 같이 대화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때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예. 그때가 어떻게 된지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뭐 해명하기는 그렇지만 시청에서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차는 그 한마음병원에 세우고 온 걸로 알아요. 해서 그때가 택시를 타고 가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예, 예. 대리가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본인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이렇게 겪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형 동생 하는데 개인적으로 형으로서 얘기하면은 결혼을 먼저 해야겠다. 지금 우리 청년이지만 청년에서도 20대도 청년, 30대도 청년, 형도 청년이지만 그래도 장가를 가면으로써 좀 12시 되면은 집에 빨리 와라라는 전화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예.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는 집사람일 것이 한번 그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짝을 못 만났어요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런 예. 얘기를 하셨군요. 예, 그리고 예. 야 형도 좀 피해 보니까 좀 피해 안 보게 우리 같이 하자. 형 그때 전화 많이 왔다. 이름이 비슷해서. 이름이 예. 비슷해서 사실 그래서 저희 고향이 한림은 금악인데 예, 예. 그 아버지가 이제 마을 총회 촌에는 이제 마을 총회가 있잖아요. 네. 2월달 가서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해명도 한 적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그 우리 아들 아니. 예. 예, 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성매수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예, 그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를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본인도 책임을 진 거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가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읍이 의원님이 20대 후반 이제 30, 30을 예, 예. 가고 있거든요. 그런 나이에 비춰졌을 때 정말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어깨는 무거웠을 것이다. 예. 예. 사실 청년 정치인이 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두 분이 워낙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죄는 밉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강경흠 전 의원의 어떤 그런 거는 좀 한번 높이 사줄 만하다. 요런 높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화는 조금이라도 좀 좀 지켜봐 주시라. 네. 수사가 어쨌든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예,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돈의 언론이 이게 저 아까 이제 현지용 의원님도 잠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돈의 언론도 그렇고 이제 뭐 좀 도민들 정서도 보면은 이 사건이 좀 처음에 터졌을 때 강경흠 의원이 기존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스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의정사상 최연소 도의원, 네네네. 청년 도의원 네. 그런 게 이게 결합되면서 좀 어떤 민심의 폭발력이라든가 이게 이슈로서의 화제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보면은 예전에 다른 도의원들도 음주운전도 있었고 뭐 막말 논란을 떠나가지고 정말 공무원 멱살 잡고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강경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속하게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이 징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약간 너무 이례적이다. 청년이라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거침없이 처리하려고 그러나 기성세대가 중심이 된 의회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좀 동의 안 하시죠? 저는 그 강경흠 의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느냐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는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징계위원회조차도 열지 않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하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도민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 수준에 도의회가 맞출 수밖에 없는 맞출 환경이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앞으로 더욱더 그 잣대는 강화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어떤 이 뭐 신분성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강경문 의원님 어떠세요? 저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예, 다른 말로 예전에는 삐삐 세대. 삐삐 세대. 이렇게 삐삐를 치면은 그 삐삐 전화를 깜짝이야.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2G 세대. 2G. 그리고 지금 5G, LTE 그만큼 빠르잖아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좀 빨리 처리하는 것도 있었지 않나. 그 말은 또 뭐냐면 예전은 또 종이 신문 세대였다가 지금은 SNS 시대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기성 세대가 원하고 그리고 그런 기성 세대도 있지만 지금 이제 중장년층 세대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빨라진 게 맞지 않냐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에 시대적 흐름이라고 요거에 빨리 답을 한 것이다. 예. 그런 제가 아까 뭐 청년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어떤 맥락은 없다고 본다. 그렇죠. 예전에 폭행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때는 휴대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의원 예전에 먼 옛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상대방을 전화를 할 때도 삐삐 세대이기 때문에 좀 조치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흐지부지해지고. 사실 뭐 두 분께서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굳이 청년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진 않으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요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이라는 신분, 청년 정치인이라는 어떤 이 틀 때문에 좀 뭔가 신선한 정치를 기대했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대 의회에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셨고 이런 일 한두 가지 때문에 좀 약간 실망이라든가 회의감 이게 좀 커진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남아있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바로 도의회에 입문을 해야 됩니다. 네네. 시의회 없이. 그렇죠. 네. 처음에 이 정치를 하고 싶은 육지 같은 부분은 구의회에 이렇게 오고 그다음 군의회, 시의회, 도의회 이렇게 광역의회 이렇게 걸치면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많이 배움이 있을 건데, 지금 제주도에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뭐 연합청년회 뭐 회장, 시연청 회장, 도연청 회장, 그리고 뭐 JC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런 경력 타이틀을 갖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그런 출신, 뭐 도의지사, 우리 옆에 뭐 존경하는 현지용 의원님도 BH 그 비서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비서관은 1급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 타이틀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게 제주도지 않나.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런 기초단체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도의회에 오면서 이런 청년이 부각이 되고 청년이 이슈화가 되고 뭐 청년하는데, 그리고 나이도 20대도 청년이고 30대도 청년이고 40대 45살까지 저희 당은 청년으로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야, 내가 그럼 그 당 가면 청년이 안 되네. 그래서 항상 청년은 내 나이를 비껴가. 참나. 지금 제가 78년생 9월 1일인데요. 아직 9월 1일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데드라인이시군요, 거의. 네. 77년이 데드라인이고. 지금 현제 만으로. 만 44세 청년입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예. 현지용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분 대화 중에서 저도 아까 나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참 이 나이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청년기본법으로 보면 만 39세죠. 예. 9세고 우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면 35세거든요. 또. 근데 각 정당에서는 또 45세입니다.
읍면동 가면 청년회 같은 경우는 50세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읍면 가면 청년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아 그럼요, 그러면요. 그럼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과연 개인 청년 정치인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청년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정당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청년을 육성하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화제성 중심으로 발탁 또는 간택하는 유권자를 부르기 위한 너희들이랑 비슷한 애가 우리한테 있어. 근데 아무도 동의 안 하거든요. 왜 저 친구가 우리를 대변해? 저는 이 정당 정치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당 정치의 예, 문제. 대한민국 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에서 청년 정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실패가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라도 정당에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육성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만들어낸다면 청년 정치에 대한 이런 실망감들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크게 해서 점점 나아가면은 어쨌든 정치의 발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지용 의원님 지금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셨어요. 지금 굉장히 맞아요. 지금 네. 세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한마디를 하러 왔다. 이 모습 보이셨는데 좀 일정 부분 참 동감이 됩니다. 이 화제성 있는 청년을 내세워서 마치 이거를 어떤 청년 친화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기성 정치. 특히나 이제 두 양대 정당의 어떤 구태적인 모습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시게 되셨는지 이거 좀 잠깐 좀 막간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강경문 의원님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셨습니까? 그 어렵다는 청년 정치. 저는 2008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한 5년 6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그 모 선배가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 도지사에 출마하고 싶다.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자기 도와달라. 그럼 저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저 직장 그만두고 모시겠습니다 해서 오, 배팅을 그렇게 크게 하셨습니까? 뭐 술 한 잔 먹고 술 한 잔에 그냥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아니요 그 아까 현지용 의원님 막걸리를 먹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소맥을 먹다 보니까 좀 빨리 취해서. 비싼 걸 먹었군요. 비싼 소맥을 드셨네. 그래도 말은 뱉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그 선배님하고 지금과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저기 우리 중학교 선배님들 그 앞에 가구점 하시는 예. 그 분을 모시면서 쭉 다니게 됐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중에는 도당위원장을 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새누리당 지금 전신인데 거기에 청년위원장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당 청년위원장 그리고 그 분이 도당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많이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정치를 참여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난 11대 그때 역시 비례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정말 저는 99.9% 될 줄 알았어요. 저 그때는 비례 2번이었기 때문에. 근데 된다는 게 제가 모시는 선배님이 도지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저 정치를 물어봤으니까 내가 아까 정치니까 난 정말 될 줄 알았어 2번이니까. 지난 11대 의회에 정말 저도 생각해서 저도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게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 새옹지마다. 그래서 제가 뭐 전공인 거 우리 선배님 아시죠? 제가 도시재생 원래 도시계 그쪽으로 전공이었고 그리고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 지원센터 센터장을 3년 6개월 하면서 주민과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장관상도 받고 뭐 전국 대회에 나가서 3위, 1위 입상하고 뭐 깨알 같은 본인 자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고 주민자치 실현이구나. 그리고 나 역시 이제 그때 우리 같이 방송을 한번 해봤잖아요. 뭐 팟 하면서 제주의 현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정치를 하고 싶다. 나 이제 진짜 해보고 싶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거. 그래서 인생 새옹지마를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12대는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때 차라리 안 된 게 좀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인생 새옹지마라는 인생 걸 새옹지마다. 이 청년의 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예, 그때 예. 느꼈다라는. 야, 근데 참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배님의 당선보다 나의 당선을 기대했다는. 아니 저의 그 정치를 물어. 아니 근데 정말 그 이분이 그 선배님을 좋아하시는 게 내가 아는 게 술 드시면은 지금도 가끔 영상 통화를 해 그분하고. 좀 그러지 마십시오. 남자끼리 그러는 거 징그럽습니다. 그래도 농담입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분은 떨어졌지만 저가 그때 안 될 때, 그때 4년 5년 전인데 저를 안아주시면서 울어줬던 거. 나는 이미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너까지는 몰랐다. 정말 내 때문에 미안하다. 근데 그때 눈물이 저도 펑펑. 요런 좀 남자 영화를 보는 듯한 네. 좀 그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현지영 의원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녹화 전에 한 20살 때부터 이렇게 정답을 좀, 네네네. 내가 거의 당 짬밥으로는 지사님하고 거의 동급이다. 제가 절대 그런 말 한 적은 없고요. 예, 제가 돌려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우리 강경문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 정당 정치에 첫 발을 들일 때 대부분 비슷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선거가 있는 해 여기 비슷한데 저는 약간 좀 케이스가 다른 게 혹시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죠. 유명하죠. 그거는. 제가 20대 때 늘 다른 친구들처럼 네. 뭐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놀고 이 생활 거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 싸이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싸이월드 감성이시군요. 또. 네, 예. 근데 싸이월드에서 우연치 않게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를 보게 돼요. 근데 보는 걸로 멈추지 않고 이분이 이 항소 이유서를 본인이 썼다는 거 그리고 쓰셨을 때의 나이가 20대 중반. 네. 그럼 과연 나는 뭘까? 근데 과거의 선배님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치더라도 저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훌륭한 글을 한번 써볼 수 그래서 있을까? 당에 이제 혼자 갔죠. 네. 근데 당에서도 좀 놀란 게 대부분 당에 올 때 누구 소개로 그냥 신분이 보장돼야 되는데 너 누구야? 누가 보내가지고 왔어? 신분도 보장한다는데 제가 또 키가 크지 않습니까? 한 1년 동안 약간 첩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아무 일을 안 줬군요. 아무 일을 안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월급은 받았습니까? 저희 청소하고 정당 생활에 월급은 없습니다. 아니 나 이게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 좀 우리 청년 정치인 뭐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청년 정치인이 육성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생계와 병행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좀 그 얘기로 한번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강경흠 의원, 강경흠 전 도의원 일을 계기로 강경문 아니죠? 강경흠 전 도의원을 계기로 이렇게 청년 정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을 우리가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 이유는 굳이 우리가 부연하지 않아도 이거는 뭐 너무나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까 잠깐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현실적으로 청년 정치 육성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유 혹시 한번 좀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먼저 할까요? 예. 뭐 사례라는 것보다는 제가 뭐 아까 말한 정치를 시작할 때는 2008년도에 결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그때 집사람이 직장이 있었고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직장을 여기서 방송에서 뭐 직업을 말씀드리기 쉽지만 말씀드리기는 싫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급여를 보장받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한번 잘 해봐라. 우리 가족들이 응원하고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분의 경제적인 그렇죠. 배우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여력이 있어야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가 있게끔 하는 게 현실이고 쉽게 얘기하면 집에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돈보다는 그래도 뭔가 지원 그러니까
어찌 돌아가면 그게 맞지만은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군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족이라든지 뭐 어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도시재생센터장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점은 심각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저출산이라는 건 3포 세대, 뭐 4포 세대, 5포 세대 알잖아요. 뭐 결혼, 출산, 연애, 그리고 뭐 내 집 장만, 그리고 직업 뭐 이렇게 해서 다 포기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뭔가 하겠다는 건 정말 응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청년들이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다른 청년들이 뭔가 다른 정책이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청년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년들이 정말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선배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강경읍 의원을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에 잘못됐다라는 걸 떠나서 뭐 거꾸로 나이 어린 또 청년이기 때문에 어깨를 두들겨주고 다른 옆에 청년들을 더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도 도민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국 사회의 많은 청년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이 정당 생활을 하면서 뭐 집이 부유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본 사실도 그렇고 저 역시도 한 20여 년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정당 생활을 하면. 그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정당도 해야 되는 역할도 많이 주어지고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한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근데 진입 장벽이 너무 큰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를 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기탁금. 네. 예. 정당에 기탁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선관위에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낼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치라는 건 결국 조직이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겠죠. 자금이 필요하고 예. 특히 조직은 오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인데 과연 청년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제도적 한계가 청년 정치를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탁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정당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쉽지 우리 않죠. 구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점에서 뭔가 해결의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이제 뭐 아까 이제 강경문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결혼 걱정, 집 걱정, 뭐 양육 걱정 이 모든 것을 또 이게 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청년 정치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점점 어려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치권이라든가 기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쉽게 얘기하면 시혜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여의도에 그런 건가요? 되게 많이 있고요. 예. 쉽게 말해서 여의도에 있는 이 아까 그런 이 청년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로 막 여의도 낭인이라는 말이 나올 낭인. 정도니까 좀 심각하죠. 야, 참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청년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누군가는 이분들의 사회 정착이라든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입법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점점 그러면 대변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아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저희가 청년 정치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청년 정치의 청년이 아닌 정치의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 정치인이 아닌 청년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그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제가 제일 음.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김연자 선생님의 아모르 파티인데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한번 불러주시. 제가 노래는 좀 못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아니고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요 12대 도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청년 정치인의 활약 말고 이 청년 정책의 네. 어떤 백화제방 이 활발함을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질문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답변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도의회에 이번 처음에 입성을 하셨고요. 뭐 지금 아마 이제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답은 주시진 않겠지만은 저는 두 분 모두 추가적인 더 긴 정치를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꿈을 꾸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뭐 지역구 준비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또 이제 어떤 지역의 정당별로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거 어떻게 보면 나의 집안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다 보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현지 의원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아무래도 비례대표로 입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다음 지역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요. 예.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질문이 올 때마다 그걸 결정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제가 대학생일 때 지금은 돌아가신 김재윤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예. 김재윤 의원님과 제가 한 3개월 정도 같이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아니요. 제주도의 이 선거 당시에. 선거 당시에 예. 근데 가끔 이제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어차피 선거는 하지만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 우리 강경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느 지역구로 가면 제주도 전체에 대한 고민보단 다음 선거를 위한 지역에 대한 고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결정의 시점을 조금은 늦춰보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벌써 생각하고 지역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다음 세대나 다음 어떤 그 앞으로의 정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청년 정치에 대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거든요. 당내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기탁금 같은 것도 그렇죠. 내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 혼자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리는 낼 수 있거든요. 소리는 최대한 좀 그런 거에 좀 당분간은 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게 기탁금을 내야 되는. 그럼요. 다 내야죠. 그러시군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강경문 의원님은? 예. 다음 선거 솔직히 고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청년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역할과 상황에서 고민이 굉장히 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방송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만 지나면 청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고민을 아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기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우리 현지용 의원님하고 당이 틀리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뭐 보좌관, 비서관 그리고 뭐 그 밑에 그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 청년들이 더 정치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저 역시 지역구도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고향 그리고 뭐 제가 직장 생활했던 곳 그리고 저 살던 곳 그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리고 먼저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아까 현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지역에 매몰돼 보실 거고, 우리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제주특별자치도거든요. 예. 일단 최소한의 그래도 A는 2년 이상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뭐 정치적인 제안이라든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비난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음. 어느 정도 이제 된 다음에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지역구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역시 뭐 지금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위원이 되다 보면 더 이제 눈을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고요. 뭐 항상 뭐 도정질이나 행정 뭐 사무감사를 보면 대안 가지고 마련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평소에는 친하십니까? 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항상 파트너로 돼서 근데 소맥은 안 사주시더라고요. 소맥을 좋아하시는 소맥 좀 사주시죠. 저. 일단 막걸리 먼저 먹어요. 막걸리를 먼저 먹어야. 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용 의원님이 남는 장사죠 그러면 또. 근데 오히려 현지용 의원님께 저를 이렇게 뭐 칭찬보다는 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친했다는 거를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현지용 의원님께서 정말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아이고 아니. 그래서 저번에 뭐 방송국 가서 하는 자세라든지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유. 저 역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고. 제가 막걸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배 BH 출신 아니겠습니까? BH 출신. 이 제주도에는 그 학연 지연 그런 선배 후배를 떠나서 여기 와서 배울 것들도 후배들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 키가 188이라는 거 연예인이라는 거. 아까 처음 얘기할 때도 그렇게 그렇죠. 예, 뭐 우리 현지용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멀리서 봐도 사람이 딱 눈에 띄긴 해. 예, 키도 크고 비주얼도 괜찮아.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두 분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로. 아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딱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참 이게 훈훈하네요. 네. 정치 저는 가끔 속상한 게 뭐냐면 사회 많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결국 정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높은 단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를 바라보는 이 사회 현상, 사회 분위기가 너무 추락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기자님하고 대화하다가 기자님의 어떤 말에 너 오늘 참 정치적인데 이게 욕으로 들리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이거는 청년 정치를 떠나서 한국 정치를 하는 관계돼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 정치적으로 말한다가 칭찬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요즘에는 그걸 조금 돌려가지고 뭐 정무적 감각 이렇게 표현은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 오늘 사실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다고 제가 두 분을 모시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편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분 자체가 이제 서로 이제 두 당의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어떤 청년 정치의 어떤 온도가 그렇게 지금 따뜻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나름대로 부담스럽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편하게 오라고 꼬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쉽지 않았을 거든요.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 정책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현지용 의원님께서. 그러면 요거를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조금 이걸 틀어가지고 청년 정책이 지역사회에 좀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문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저 먼저요? 예. 참 어찌 보면 이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청년이라는 단어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책. 근데 저는 뭐 중간에 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노인 세대도 있고 그리고 더 아동 세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주도민 그리고 우리 선배님 옆에 계신 우리 현지용 의원님 같은 도민으로서 서로 잘 살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럴 때는 정책이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 제주도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자치 실현되면서 또 화합하게 잘 사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것 또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여러 가지 다 이게 다 맞아 떨어야 된다라고 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뭐 우리 현지용 의원님께서 뭐 칭찬을 해주셨는데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리고 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정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잘하시는 분 그리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저 역시 도와서 뭔가 더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도정이 잘못한 거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이제 아까 강경읍 의원님이 한 분이 사퇴하면서 44명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 정말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건 틀립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 당끼리 삶는 것 같지만 내부 안에 들어가 보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되게 결속력을 다지고 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중앙정치 같이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정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더 많은 뭐 격려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지용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뭐 청년 정치인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 정치라는 말이 기존의 정치에서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새로움을 대한 반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저는 엄청난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과 수없이 토론해보고 나와 다른 삶이 사는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당이 이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청년 정치가 아닌 청년 정책의 방침을 두고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경문, 현지용 두 의원님 모시고 청년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또 이제 청년 정책의 미래에 대한 이렇게 주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앞으로도 지금 노력하시겠다는 이런 각오를 말씀드렸고요. 당장 뭐 조금 지금 우리가 청년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단편적인 좀 안 좋은 모습, 부정적인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쉽게 뭐 이거를 재단하거나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어차피 조금 긴 호흡으로 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고 청년 정치인들도 응원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내게 될 청년 정책에도 관심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시간, 참 어려운 주제에 두 분 의원님 정말 너무 성의 있고 진득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혹시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걸로?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의원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